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다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도 헤프게 마음을 열어버리면 정작 소중한 인연은 놓치고 어중간한 관계만 잔뜩 남아 우리 인생의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모두 보여준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3번째 신호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 관계를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꾸 핸드폰을 만지면 인연이 끝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중에도 꼭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나랑 있는 시간이 지겨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상대가 바빠서 업무 연락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고 정말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는 건 결국 여러분보다 지금 휴대폰 안에 있는 뭔가가 더 재밌다라는 거겠죠. 간혹 부부나 친구 사이에서는 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함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 뒤에 편안함이 느껴지는 침묵은 건강한 침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나 교감을 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내가 말을 붙여도 정도의 반응으로 일관한다면 그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무관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내 감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와, 드디어 집이다. 이제 숨 좀 쉬겠다. 이런 기분이 강하게 든다면 이미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각자 딴 생각만 하고 핸드폰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경계하는 건 상대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관계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미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난 지금 다른데 더 관심이 있어 라고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이게 잦아지면 상대방도 저 사람은 나와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 섞어봤자 뭐하나 라는 냉소가 자리 잡고 내가 굳이 노력 안 해도 되겠지라는 의식 혹은 무의식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누구도 먼저 변화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야기해봤자 고쳐지지도 않을 텐데 괜히 말만 꺼냈다가 분위기만 더 어색해지겠지 라는 생각에 서로 침묵해버려요. 이러면 대화는 갈수록 단절되고 만나도 딱히 즐거울 게 없으니 안 만나게 되죠. 자연스레 그 인연이라는 끈도 느슨해집니다. 요즘 이런 관계를 퍼빙이라고 부른답니다. 휴대폰과 무시를 합친 말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제쳐두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걸 당하는 쪽은 은근히 기분이 상하고 본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오래된 인연이라면 함께한 세월도 긴데 왜 점점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지? 라며 서운함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이다 라는 말이 있죠. 30년 넘게 만나온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친밀해 보이지만 실은 그 어떤 낯선 사람과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밥 먹으면서 서로 눈 마주치며 깔깔 웃었는데
이젠 각자 핸드폰만 보다가 헤어져요. 더 슬픈 건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처럼 퍼빙은 단순한 휴대폰 중독이 아닙니다. 당신과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어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라는 차가운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노자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진정한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핸드폰 속 타인과 소통하느라 눈앞의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우리 관계가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자꾸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인연이 끝났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주 만나온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생각밖에 못해?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오래된 친구나 지인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도 원래 친했던 사이니까 하며 눈 감아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시절인연이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친구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점점 많아지고 진심으로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잘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막말을 하거나 예의 없이 굴어도 된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둘째,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 너무 달라져서 더 이상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죠. 결국 나는 널 더 이상 배려할 필요가 없어라고 무의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예요. 예전엔 서로를 응원해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해줬죠. 그런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너는 아직도 그것밖에 못하니? 네가 뭘 알아? 이런 말을 해요. 더 슬픈 건 예전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갑자기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감정이 크게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비난, 조롱, 무시는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경멸하는 태도,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약 90% 이상의 확률로 결국 이별을 맞게 한다고 합니다.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상처 주는 표현이 일상화된다면 이미 존중이라는 기본 전제가 무너진 상태겠죠. 혹시 누군가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왜 그것밖에 못해 같은 말로 나를 계속 깎아내린다면 이런 말이 상처가 된다 라고 솔직히 알려주세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고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반응과 되레 비난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계속 다치게 하는데도 붙들 가치가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깝다고 꼭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계속 깎여 나가는 관계는 진정한 우정도 사랑도 아니니까요.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에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그 인연을 놓아주거나. 기억하세요.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기존 인연의 관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사람이라도 언젠가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인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 죽고 못 살았던 친구였어도 어른이 되어 가치관과 직업이 바뀌면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그 인연이 틀렸다거나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서로에게 분명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미 시절 인연으로 연이 끝났음에도 그래도 친군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며 억지로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 마음이 떠났으면 관계는 점점 시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며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봐 하고 시절 인연을 인정하고 정리하면 새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기고 기회가 올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심리적 여백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꽉 찬 컵에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옛 인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익숙한 관계를 한순간에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만약 자꾸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상태라면 지금 내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글로 써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인연이 아직도 소중하다면 그 관계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노력을 해보아야 하고 이미 마음이 돌아설 대로 돌아섰다면 관계를 재정비할 때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존 인연의 흥미를 잃고 다른 세계만을 바라는 단계는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간 쌓여온 감정의 누수, 대화 단절, 공감 부족이 서서히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신호가 분명히 보인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관계를 재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길로 떠나든 혹은 남아서 관계를 회복하든 중요한 건 내 진심과 행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깊은 아픔도 모두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인연 하나가 우리 삶을 환하게 밝혀주기도 하고 힘든 인연 하나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죠.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나가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지속되기 어렵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인연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 아픈 이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마치 겨울이 가야 봄이 오듯 안 좋은 인연을 보내고 나면 더 따뜻한 새 인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하루에도 좋은 인연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